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가까운 바다에 나가 낚시도 하고 집안에 나만의 텃밭도 가꾸며 조용히 살까? 아니면 각종 편의시설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사람들과 북적대며 지낼까?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최근 경희대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이죠. 돌봄, 식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32%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노쇠한 노인의 경우엔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6%로 건강한 노인보다는 높았던 것이죠. 신혜리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고 말했는데요. 즉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나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과연 그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 TV나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실버타운을 겉으로 보는 것과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히라노 유우 씨는 고급 실버타운은 나에게 감옥살이와 다름없었다고 소개한 바 있는데요. 히라노 씨가 있었던 고급 실버타운에는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휘트니스 클럽, 가라오케, 극장, 마사지룸, 도서관, 당구장 등 없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을 것만 같은 이 실버타운을 히라노 씨는 도대체 왜 감옥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 유우 씨는 3년 전 치바현 카모가와시에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는데요.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죠.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도 좋고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뤄진 20평형을 골랐는데요.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6천만 엔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9만 엔씩 냈죠. 바다로 산으로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던 것이죠.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이것은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도쿄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죠.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1억 3천만 엔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실버타운이 위치한 카모가와시는 도쿄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억 엔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던 것이죠.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유턴했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1,000만 엔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죠.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한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먼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걸음만 가면 식당과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병원 등의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노래교실이나 그림 그리기, 공예 같은 취미생활도 가능하며 탁구나 골프 등 운동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에 따라 시설의 종류들이 다양해서 모두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버타운이라도 몸이 건강해야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실버타운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아픈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에 시설 내 의사가 간단한 검사나 질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내 몸이 힘드니 스스로 밥해 먹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실버타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굳이 비싼 실버타운을 고민할 필요 없이 평생 살았던 내 집이 최고겠죠. 그렇게 몸이 불편해져서 시설로 오게 되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골프 연습실에서 골프를 치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시설들도 보기에는 좋지만 나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실버타운도 경제력입니다. 수도권 실버타운의 경우 부부 기준 한 달 이용료는 평균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이 실버타운에 내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월세가 아닙니다. 실버타운은 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 매매와 같이 내 이름으로 내가 매입해서 살면서 매달 이용료를 내는 경우와 전세처럼 입주 시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 살면서 매달 이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증금을 최소화한 대신 월 관리비가 더 비싼 월세형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하루 두 끼는 강제사항인데요. 주 3회 정도 기본적인 청소를 해주고 실버타운 내에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 아파트에 내가 살면서 실제 사용량과는 관계없이 매달 300만 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막상 살아보면 그 안에서 생활만 한다고 모든 것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용돈, 교통비, 사교활동을 위한 비용 등으로 50에서 100만 원은 더 있어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죠. 즉 실버타운에서 여유있게 생활하려면 부부 기준 한 달에 350에서 400만 원은 충분히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빠듯한 시니어라면 실버타운 입주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버타운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공용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면에서 실버타운도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전에 뭘 했다더라. 510호 자식은 한 번도 안 찾아온다더라 등 타인과의 끝없는 비교와 뜬 소문, 사람들의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함께 늙어갈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만 실버타운은 외부와의 교류가 부족한 특유의 폐쇄성이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불편해하는 시니어라면 이 점은 미리 인지하고 입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안에서도 경쟁이 엄청납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시니어들 사이에서 서로의 가족이 얼마나 방문을 하는지, 옷차림은 어떤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실버타운 내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피로도가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버타운은 편리한 은퇴 라이프를 추구하는 노년층을 위한 거주 옵션으로 부상해왔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이나 노년 맞춤형 인프라와 서비스를 누리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실버타운만이 가진 장점도 분명 있지만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에는 과연 그 안에서의 생활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지, 내가 정말로 즐겁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인지 여러모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